자, 오늘은 21강 마지막이죠.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입체도형 중에서 기둥 그리고 뿔 이런 것들의 그 부피와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죠. 여기서는 이제 그 구입니다. 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공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원이 이제 그 평면도형이라면 구는 그거 이제 입체도형 모양이 이제 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많이 그려 놓죠. 자, 그 구의 건널비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가?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것이 이 구는 전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널비 하면 전개도로 구하잖아요. 근데 구는 전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도를 이용해서 건널비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재에서 설명은 이런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구에다가 실을 감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촘촘하게 실을 감아 나가면 완전히 이걸 다 덮었을 때 이 구를 갖다가 싹 덮었을 때 이 실을 다시 풀러가지고 펼쳐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놓으면 그게 이제 구의 건널비가 될 거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막상 해보면 말이죠. 구의 반지름에 2배짜리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한 거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2배니까 2r의 제곱이니까 4파이 r 제곱 해서 결국 뭡니까? 구의 반지름이 r이면 그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 r인 원의 넓이의 4배와 같다 라는 거죠. 왜 하필 딱 4배냐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건 외우세요. 왜 4파이r 제곱이 되는가 하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야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한 2학년쯤 돼야 이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구분구적법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냥 4파이r 제곱이다라고 외우세요. 구의 건널비.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겉면을 노끈으로 감은 후 그 끈을 평면 위에 감아서 다시 원을 만들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2r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진 않은 거죠. 그리고 딱 2배가 되는지 어떤지 사실 우리가 눈으로 확인도 좀 불가능한 건데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되시죠? 그래서 이 공식만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해라. 그렇게 되죠. 이건 구입니다. 자, 온전한 구니까 그냥 4 파이 r이 4죠. 4 제곱 파이 r 제곱의 4배 해서 4의 3승이니까 이건 64 그래서 64 파이다. 물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간단하죠? 네. 자, 두 번째 거는 반구죠. 이 구를 반으로 자른 겁니다. 그럼 이거는 건널비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구 전체의 건널비가 그 4파이r 제곱이니까 그거의 딱 절반만 따지면 이 반구의 이 건널비는 4파이r 제곱의 절반이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 윗면이 생겨버려요. 요게 딱 잘린 단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더해줘야 돼요. 여기는 없던 거죠. 마지막에 자름으로써 이 속에 있는 면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곡면으로 된 부분 그 다음에 평면으로 된 부분 두 부분을 더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요 원을 다시 한번 더하면 파이 r 제곱 요걸 한번 더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파이 6의 제곱 그냥 파이 6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66에 36이고 36 곱하기 3 하니까 이건 108 그래서 108파이다. 물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건널비를 구할 때 반구의 경우에는 이 평면의 부분을 넓이 부분을 또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공식 하나만 외우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개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건널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뿔이나 기둥과 좀 달리 이거는 그냥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를 v라고 하면 이 v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반지름이 r인 구가 있는데, 그럼 이제 지름은 2r이 되겠죠. 그 지름이 2r인 구를 이 구가 꼭 맞는 그 뭐 깡통이라고 할까요? 원기둥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는 겁니다. 높이가 2r이고 이 밑면의 지름도 2r이겠죠. 거기에 딱 넣으면 꼭 맞겠죠. 위아래도. 옆에서 본 그림은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이 될 겁니다. 옆에서 보면 정사각형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원이 이렇게 꽉 차게 내접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자, 여기다 딱 집어넣어 보면은 여기 이제 남는 부분 있죠. 남는 부분. 그래서 이 원기둥의 부피가 구의 부피보다는 큽니다. 얼만큼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측정할 것이냐 하는 건데, 바로 이런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구가 꼭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고 구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다가 빼면 흘러나간 물의 양은 구의 부피와 같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공을 집어넣어서 흘러나간 물을 재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3분의 2만큼이 흘러나가고 남아있는 물은 딱 3분의 1만 남아있더라, 그거예요. 이것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사실은 어떤 그 수학적인 이론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자,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높이는 2r이죠. 그죠? 그래서 뭐야? 2파이 r 3승입니다. 2파이 r 세제곱. 그럼 거기다 3분의 2를 곱하니까 결국 뭐가 돼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요것도 그냥 우리가 외우고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따지려면 이것도 역시 고등학교 가서 다른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외웁시다. 되시죠?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반지름만 알면 그러니까 구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핵심 포인트를 보니까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과 구의 부피라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과 구가 있을 때, 자, 이게 뭐예요? 원기둥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구가 꼭 맞게 들어가고, 지금 위에랑 같은 상황이죠. 원뿔도 하나가 있다. 그럼 이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죠. 근데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결국 원뿔 그 다음에 구 원기둥의 부피비를 구하면 3분의 1, 3분의 2, 1 이렇게 되죠. 여기다 다 이제 여기다가 그 원기둥의 부피를 다 곱해져 있는 것들이 바로 얘네 부피가 되니까요. 그것들이 약분되고 나면 결국 얘네들만 남겠죠. B가. 그래서 이걸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1대 2대 3이 된다는 거예요. 1대 2대 3의 부피비를 갖는다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확인 문제 봅시다. 자, 확인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라. 뭐 이거는 온전한 구니까 3분의 4 파이, 자, r이 얼마입니까? 6이죠? 파이 r 세제곱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6의 세제곱을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딱 약분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66에 36에다가 2, 4, 8이죠. 36 곱하기 8 요걸 해주면 되겠죠. 6, 8, 48 3, 8, 24니까 28 288 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반구라고 하는 거죠. 구를 반으로 자른 겁니다. 그러면 뭐야? 전체 구의 부피를 구해가지고 그의 절반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됩니다. 건널비와는 달리 이 단면을 뭐 더해주거나 그럴 게 없어요. 부피는. 그죠?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9의 세제곱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9 곱하기 9 곱하기 9로 생각하면 3하고 9하고 한번
약분해서 3, 3은 9. 2하고 4도 한번 지워지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야? 9, 9, 그 다음에 2, 3에서 6이니까 9, 9, 81에다가 2, 3은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6, 1은 6, 8, 6, 48입니다. 그래서 486 파이. 여기 파이 있으니까요. 단위는 역시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공식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자, 넓이는 제곱이고 부피는 세제곱이 된다. 요 두 가지 공식만 기억하면 9의 건널비와 부피는 오히려 구하기가 쉽습니다. 뭐 앞에 기둥이나 뿔처럼 뭐 밑넓이, 높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아니라 단지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요. 되시죠? 자,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얼마냐? 지금 이 입체도형을 보니까 원기둥이 있고요. 그 원기둥의 그 밑면 하나에 반구가 엎어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반지름은 이 구의 반지름과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이 같죠. 둘 다 2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건널비를 구할 때 당연히 이 밑에 부분, 원기둥 부분에 해당하는 건널비하고 위에 구 부분에 해당하는 건널비를 더해야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건 건널비에서 빼야 돼요. 그러니까 건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널비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구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자, 이 옆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옆에 이 곡면 부분, 요 곡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전궤도에서 이런 직사각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이 원주, 밑면의 원둘레와 같으니까 요거는 4파이죠. 그 다음에 높이는 5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4파이 곱하기 5니까 일단 옆넓이는 어떻게 돼? 20파이가 되죠. 거기다가 밑넓이는 더해줘야 됩니다. 그죠? 얘는 반지름 2짜리 원이니까 4파이가 되겠죠. 그죠? 파이 r 제곱에서. 그러면 요 이제 원기둥 부분에 해당되는 건널비는 다 했고요. 위에 얘는 9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반구니까 절반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더해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예 여기서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요 윗부분, 옆에 부분, 그 다음에 위에 반구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20 더하기 4 더하기 얘는 2가 한번 지워지니까 8 이렇게 되겠죠. 되십니까? 얼마나 이거는 32파이가 되겠네요. 단위는 물론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되시죠? 답은 3번. 자, 옆에 유지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유형 두 번째요. 이번에는 이제 9의 부피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겼는데 원뿔하고 반구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이죠. 자, 이건 이제 부피입니다. 부피니까 이 건널비를 구하는 건지 부피를 구하는 건지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구분하라 그랬어요. 항상 틀리는 게 이제 그걸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뭐 부피 구하라 그러는데 건널비 구하고 혹은 뭐 반대로 구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는 부피니까 아랫부분 원뿔에 해당되는 건 얼마입니까? 원뿔은 파이 r 제곱해서 이 밑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 높이 5 곱하고 뿔이기 때문에 기둥 부피의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에 있는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고 그랬죠.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볼까요? 얘는 3하고 3 지워지니까 얘는 15파이, 얘는 3하고 3 한번 지워지고 3이 두 개 있죠. 그래서 9, 4, 36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의 절반이 되겠죠. 그죠? 반구니까 다 해주면 안 되고 9의 절반만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18파이를 넣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15파이에다가 18파이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33파이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네요. 자, 온전한 구가 아니고 그거의 절반만 해줘야 됩니다. 반구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어렵지 않죠? 유지해보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3번은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인데 지금 요런 모양의 평면도형을 1회전 시키면 어떠한 그 회전체가 나오냐면요, 반구가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의 반구가 있는데 무슨 비행 접시도 아니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반구 두 개가 위아래에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래 거가 반지름이 크죠. 6입니다. 6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반지름이 6이고 얘는 3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얘 따로 해가지고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건널비 부피 두 개 구하라 그랬어요. 일단 부피가 구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쉬운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부피는 뭐야? 요 위에 부분은 자 3분의 4 파이 반지름이 3 파이 r 세제곱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반구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돼? 똑같죠? 3분의 4 파이 요번에는 뭐야? 반지름이 6이야. 세제곱 역시 또 반구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계산하면은 요 3, 요 두 개 있고 요거는 2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얘는 없어지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그냥 1 되고 3도 얘는 뭐야? 6의 세제곱이니까 6 해가지고 3하고 하나만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2는 2는 아니고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2, 18파이. 그 다음에 얘는 뭐죠? 2 곱하기 66 곱하기 2. 그러니까 뭐야? 66에 36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6, 4, 24. 3, 4, 12, 144. 144파이가 되네. 그럼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기다 18을 더하니까 162가 되나요? 162파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물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이번엔 건널비 한번 구해보죠. 건널비는 이쪽에다 구할까? 건널비도 역시 이 반구의 건널비 어떻게 돼? 4파이 r 제곱 해서 2분의 1만 해주면 어떤 부분이 됩니까? 바로 요 부분, 요 곡면 부분의 건널비가 구해지고요. 밑에 부분에 바로 요 부분의 건널비를 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4파이 r 제곱 그리고 역시 반구니까 절반만 해줘야 되겠죠. 자, 요 두 개만 더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도 건널비에 해당이 돼요. 요 안에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지만 자, 그럼 요 부분은 뭐야? 큰 원에서 작은 원 뺀 거죠. 그거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계산한다 그러면 요거는 파이 r 제곱에서 요 파이 r 제곱을 뺀다. 큰 원에서 작은 원 뺀 도넛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66에 36에서 3, 3은 9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27파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요 세 가지죠. 이거 더하기 이거 세 부분으로 나눠서 건널비를 더해줘야 돼요. 이거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계산해 볼까요? 얘는 요 2하고 2 지워지니까 이게 뭐야? 2하사에서 9, 2, 18파이가요. 18.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지워지고 66에 36에다 2 하니까 72 되고요. 여기 지금 27 있죠? 다 파이는 다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90이죠. 90 여기 들어가면 117입니다. 그래서 117파이다.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되시겠죠? 네. 자, 파이가 붙는 거 빼먹지 말도록 하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제 풀어보고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앞에 나왔던 그림인 것 같은데요. 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6cm의 원기둥 안에 구와 원뿔이 꼭 맞게 들어있다. 이때 원뿔구 원기둥의 부피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 이거 앞에서 외웠죠? 1대 2대 3이라고. 그러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다 꼭 맞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은 3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원뿔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원뿔. 그러면 요 윗면의 반지름도 3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이 원뿔의 부피는 뭐야? 밑면 파이 r 제곱에서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6이죠? 여기다 6 곱하고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3은 한번 지워지고요. 3, 6, 18파이가 되겠죠? 물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9는 어떻게 될까? 9는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구하죠. 그럼 얘는 뭐야? 3이 여기 두 개만인 거죠. 3, 3, 9, 4, 36 파이가 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원기둥 볼까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한다 그러면 얘는 뭐 구하기 쉽죠? 파이 r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96, 54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18파이, 36파이, 54파이 요거를 B로 나타내면 18파이 대 36파이 대 54파인데, 자, 공약수 파이로 다 약분해주고 18대 36대 54라고 할 수 있고, 이 18도 사실은 뭐 9로 나누어지죠. 9 일단 9 2 18 9 4 36 9 6에 54 2대 4대 6 다시 또 2로 또 맞으면 약분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1대 2대 3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자, 옆에 유제를 다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뒤에 실력 쌓기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파트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